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7학번 황인성입니다. 저는 이제 4학년이 됐고요. 제2 전공으로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발표 능력 향상시키기 학습법입니다. 제목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발표를 잘하게 됐을까? 4학년이 들려주는 발표의 비법입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었던 계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기억할 정도인데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하냐,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열심히 하게 됐는지,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름의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차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의 기본을 조금 설명드리고 대본이 있는 발표, 토론 수업에서의 발표, 즉흥적인 발표 각각에 대해서 나름의 비법을 전수해드린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내용은 제가 5년간 발표를 많이 하면서 특히 지난 학기에 무려 6개의 수업에서 다양한 발표를 해보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기초로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의 기본입니다. 모든 발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발표의 기본은 자신감과 경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발표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틀리면은 너무 부끄러운데 등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왜 수업을 들을까요? 발표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설령 정답에서 조금 벗어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손을 들고 일단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발표를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게 되고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표를 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말솜씨나 스킬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량이나 발음, 목소리 톤과 같은 것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본인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이번에는 각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본이 있는 발표인데요. 팀플이나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 수업에서 과제물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대본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난이도에 속합니다. 이런 것은 첫 번째로 내용부터 잘 구성해야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발표에서는 내용 구성이 절반을 먹고 시작합니다. 발표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말은 많고 이럴 때는 필요한 것만 넣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 정보를 개별적으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전부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 3번 이상 대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본을 쓰고 바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말과 글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지나치게 문어체여서 어색하게 들린다거나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생각보다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말이 입에 붙지 않아서 계속 더듬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3번 이상 읽음으로써 표현을 다듬고 내용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제를 수행한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제시한다거나 어려운 개념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나열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발표는 무의미해지겠죠. 특히나 대본이 있는 발표는 시간이 짧아도 2, 3분, 길게는 10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청중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본 구성, 발표 내용 숙지, 친절한 발표 이 3가지만 갖춘다면 여러분들도 다음 학기에는 발표자 역할에 당당하게 자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토론 수업에서의 발표인데요. 여기서의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 토론, 찬성과 반대가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토의 같은 형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주제가 미리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판이나 반론들이 오가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꽤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일단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주제나 질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 학기 수업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먼저 봤어야 하는 것은 직접 민주가 무엇인지, 직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는 또 무엇인지, 대체라는 개념은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등을 큰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의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수업 시간에 교육 양극화 문제를 주제로 논의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저는 교육 양극화란 무엇이고 저는 어떤 문제를 제시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제시한 문제가 어째서 교육 양극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즉, 논제나 질문, 주제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석이 이루어질 때 수업 시간에 활용되었던 혹은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개념이나 이론을 곁들인다면 더욱 좋겠죠? 네. 그런 다음에 스탠스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토론 수업에서는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가 명확해야 되고요. 또 토의에서 A라는 해결책,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면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가 찬성이라 생각하지만 반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3의 대안도 적절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태도가 분명하지 않죠. 그렇게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오히려 토론의 흐름을 방해하고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발표에 비해서 토론 발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요, 사실 다른 학우들과 교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사실 토론에서 상대의 입장, 상대의 주장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놓쳤고요. 그래서 아쉬울 때도 많았습니다. 본인이 말할 것만 준비하다가 앞 사람이 말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거나 지금까지의 논의 흐름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는 발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토론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즉흥적인 발표입니다. 사실 즉흥 발표라는 것이 제일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하지만 일단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즉흥 발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바로바로 말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더듬거나 내용이 틀릴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걸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발표를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틀리더라도 그리고 교수님의 생각과 혹은 다른 학우들의 주된 의견과 다르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즉흥 발표를 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에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것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해보는 건데요.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적어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썼던 체크리스트를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글씨가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학기 수업 때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는 머릿속으로 할 말을 생각해낸 후에 이유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는 독과점 시장, 위험의 외주화, 사익 추구로 인한 오히려 비효율 등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발표 도중 흐름을 잃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발표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 많은 경험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솜씨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강조해 드렸고요. 대본이 있는 발표의 경우에는 탄탄한 내용 구성, 철저한 대본 숙지, 그리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토론 발표의 경우에는요, 주제 분석, 스탠스 확립, 경청하는 자세 세 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제 비법을 전수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부끄러운 즉흥 발표의 경우에는
틀려도 당당한 자세,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완벽하게 전혀 더듬지도 않아야 되고 발성도 정확해야 되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내용을 다 외워야만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이 더듬고요. 어떨 때는 횡설수설하다가 말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말해놓고 보니까 이거 비문이었다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틀렸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틀린 것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해서 발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요. 또 교수님이나 다른 학우분들이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배우다 보니 이렇게까지 발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마다 와, 발표 저분 정말 잘하신다. 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랬던 학우들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손들고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발표 실력도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